1번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좀 그동안 힘들게 버텨오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좁은 이렇게 감옥이 있는데 거기가 독방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사람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독방이니까 뭐 나만의 공간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누구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 독방이라는 것이 주는 압박감이나 어떤 한계 상황, 때로는 어떤 외로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게 일단 감옥이다 보니까 답답하고 또 어떤 이런 힘든 상황들을 누군가한테 털어놓을 수는 없는 막막한 상황. 또 이게 단절돼 있다 보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고 누가 얘기해주지도 않고 있고 근데 언제 나갈지는 알 수 없는 좀 그런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물론 실제로 1번 분의 삶이 전체적으로 진짜 감옥에 있는 거고 답답하다든지 외롭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분은 이 감옥처럼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일상의 생활 자체가 조금 틀이 이렇게 고정돼 있어서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미래가 잘 안 보인다.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때로는 감정이 좀 무기력해진다거나 뭔가를 시도해볼 의욕이 잘 생기지 않는 모습일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게 공부나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뭐 관계적인 그런 차원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지금 풀리지 않고 좀 정체된 상황이실 수 있는데요. 이래서 여러분의 삶이 뭐 100% 답답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 하나는 일단 뭔가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딘지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 그게 이제 지금 조만간 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가 1번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기쁨이 될 거고 그게 희소식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별자리 카드에 화성을 말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화성이 굉장히 붉은색으로 나와 있죠. 화성은 이제 밤에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붉은색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도 불화자 이걸 사용해서 화성이라고 부르고 또 이 별자리는 아무래도 붉은 기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행 중에서는 불이랑 관련돼 있죠. 또 이게 공통적으로 다른 서양 사회에서도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는 이렇게 붉은 빛이 기울기 때문에 좀 전쟁의 신 마르스 이제 그 이름을 따서 화성의 이름을 마르스라고 불렀고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이 화성은 이런 붉은 기운은 아무래도 좀 역동적인 에너지를 말하고요. 좀 전쟁이나 뜨거움 또 이 카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어떤 열정이나 행동력 이런 쪽으로 해석하게 돼요. 뭐 야망이라든지 강한 주장을 한다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랑 연결돼 있고요. 실제로 이 화성은 지구랑 가깝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화성에서 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성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화성이 양자리랑 전갈자리랑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돌적으로 추진하고 좀 변화하고 목표를 세워서 돌진하는 좀 이런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 화성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1번 분들에게 정체돼 있던 것, 그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약간 눈앞에 있던 어떤 커다란 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옮겨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카드에서도 대변화와 어떤 개혁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카드 이미지도 보시면 이 한 사람이 돌에 이렇게 원래 쌓여져 있었는데 그 돌을 깨고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나를 어떻게 감싸고 있었던 굴레나 어떤 속박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서 깨어나는 그런 모습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 분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내면에 있던 것이 시작돼서 움직임이 있고 그게 외부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희소식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잠자고 있던 열정이 깨어나서 그래서 새로운 걸 갖게 된다든지 얻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변화의 동력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열정이 깨어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외부의 자극이나 환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달걀에서 이렇게 알을 깨고 병아리로 부화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얘가 커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 주변 환경과 온도가 따뜻하게 이렇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뭐 아예 뭐 북극같이 완전히 추운 곳에 알을 두면 병아리가 당연히 부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맥락들을 생각해 봤을 때 1번분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분이 알을 깨고 나오시겠지만 이 내면에서부터 어떤 힘이 나와서 터지는 그게 희소식이겠지만 사실은 어떤 환경 자체가 여러분이 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이 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열정이 피어나는 쪽이 이제 인간관계이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열정이 생기려면 환경적으로 사람이 생겨야 되거든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열정이 생기죠. 또 아니면 원래 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랑 나랑 어떤 장면이 하나 맺어지고 새롭게 들어오고 합이 맺어지는 그런 상황적인 요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번 분께서는 이렇게 내면에서 시작되는 어떤 커다란 열정의 시작, 이런 희소식이 있겠지만 이거 앞에 묘한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변 공기도 달라질 거고 뭐 사람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은 똑같아도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일단 있거든요. 그래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들이 말랑말랑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야 내가 이걸 깨고 나갈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도 커지겠죠. 그래서 1번 분들은 그런 주변의 움직임을 일단 감지하실 수 있다면 진짜 이 희소식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멈춰있고 답답한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지, 또 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때로는 외롭기까지도 할 수 있는 좀 그쪽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부터 일단은 첫 번째로 환경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느끼실 정도로 섬세해지신다면 이제는 내가 알을 깨고 나갈 순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순서가 된 거니까 이제 내면에 있는 힘을 끌어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부분인지 먼저 아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물길이 트이는지 그런 타이밍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용기를 내고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본격적으로 희소식이 정말 나의 소식이 된다. 이런 흐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조언 카드를 보시면 집중력을 유지해라 라는 카드도 나와 있고 마지막 카드로는 칼 1번이 나와 있어요. 원래 이 칼 1번 카드는 좀 새로운 의사결정과 결단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지해 있던 것이 에이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 신의 타이밍이 왔다. 이 카드에서 보시면 장미가 꽃이 피었거든요. 이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운의 흐름상 지금 뭔가 깨어나고 변화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신이 이제 1번 분이랑 함께한다. 그걸 믿어도 된다. 이런 뜻이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칼 1번에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간 끈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칼을 뽑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지금부터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고 칼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 들었으니까 무겁잖아요. 쉽게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 1번 카드는 이제 막 시작된 거다. 근데 시작이 반인 건 맞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집중력을 유지해라. 이 카드에 있는 조언이랑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막혀있던 관계의 운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사람이랑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뭔가 막 빨리빨리 확확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대하면 조금 안 된다고 보여요. 일단 지금 이 타이밍은 신이 도와주는 변화는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신한테 맡겨야 되고 천천히 어떤 운명적인 변화로 만들어 가려면 약간 공들여야 된다는 거, 뭐 신중하게 다가가야 되고 내가 꾸준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쉽게 포기할 일도 아니에요. 근데 워낙 이제 커다란 변화고 이제까지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새로 막 이제 감옥에서 나온 그런 자유를 만끽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해질 수도 있고 이게 덩어리가 크니까 한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운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특정한 감옥 상태에서 여러분이 탈출할 거고 어쨌든 감옥을 아예 부수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오늘 또 가운데는 데스 카드도 나왔고 완전 1번도 나왔기 때문에 변화를 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패턴이라고 보여요. 또 칼의 여왕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보면 1번 분들은 이미 어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냉철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고 보이거든요. 과거에 약간 멈춰 있었고 생각만 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 이제 곧 끝날 거고 멈춰 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끈기와 성실로 한번 승부를 제대로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를 보면 일단 좀 새롭다라는 에너지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일단 지금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새로운 비전 이렇게 적혀 있는 카드가 나와 있는데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얘네가 약간 하나의 회오리를 만들어서 합쳐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하나의 중심에서부터 다양한 색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이렇게 방향이 좀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다양한 색이 있는데 걔가 중심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가 아니면 또 하나가 여러 가지가 돼서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동시 상황들. 이제 그래서 이 카드는 약간 상호 연결성 이런 에너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런 상호 연결의 에너지가 새롭다. 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상황,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장면을 만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두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다양한 색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있고 나랑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이 타인이 있어서 두 사람이 이제 어우러진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흐름들이 가장 많거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랑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원래 이제 세상에는 나랑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도 다른 점이 있으니까요. 특히 이 카드는 이렇게 거의 다른 색깔, 공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반대인 성질, 그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남성분이다라고 한다면 여성분과의 어우러짐 이럴 수도 있고 거꾸로 여러분이 여성분이다라고 한다면 남성분과의 어우러짐, 음과 양의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는 연애운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연애운이 아닌 것이지만 음양의 조화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거랑 상대방이 하는 거랑 아예 달라가지고 약간 서로의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양극이 만난다, 음과 양이 만난다라고 하면 왠지 합의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갈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달라야 돼요. 퍼즐 맞출 때도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모양이 있어야 딱 합쳐지거든요. 이제 그런 에너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여러분이랑 좀 많이 다른 점, 오히려 좀 반대인 점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시면서 그 안에서 나랑 어떻게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카드는 이제 성향이 좀 다르다는 걸 암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색깔의 스펙트럼이라는 게 우리 성향을 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돼요. 성격, 성향이 될 수도 있고 기질 이런 차원인데 이게 색으로 왜 많이 표현되냐면 사실 극단적이기가 어렵고 단 하나의 색깔로, 하나의 언어로만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외향적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내향적인 면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아니야,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는 외향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난 기질, 성향, 아니면 살면서 실제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가치관, 성격 이런 거는 정도의 차이가 다 조금씩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색깔의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 우리가 다 어딘가 점처럼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말하는 거는 성향이 이렇게 좀 완전 다른 사람, 다르게 보이는 사람,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고, 잘하는 것들도 굉장히 다르고, 첫눈에 딱 봤을 때,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거의 보색 관계인 것처럼 정말 반대일 것 같은 좀 그런 조합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그런 게 정말 좋다는 거예요. 이번 분이 지금 없는 거,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나랑 저건 반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랑 하나의 합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희소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사람이랑 함께 합쳐지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이게 어떤 금전적인 차원이 될 수도 있고 생활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감정적인 거, 채워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나만의 색깔로는 절대 이뤄갈 수 없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다른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방향의 에너지고요. 근데 또 이게 반대의 운,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반대의 성질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에너지로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 하나의 중심이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색이 뻗어져 나오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핵심이 있었는데 여기서 원래는 노란색만 나왔는데 이제는 다른 색, 보라색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수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지금 이 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잖아요. 근데 내가 가져야 되는 색깔, 내가 표현해야 되는, 발휘해야 되는 차원들이 아주 다른 쪽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까지는 학생으로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사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장면이 생기는, 이제 어떤 새로운 소속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다른 색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까지 내가 해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한다거나 어떤 지위를 맡게 된다거나 직책을 맡게 될 수도 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 보라색이 말하는 이제는 어두움인데 내가 여기다가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중심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맞물려 들은 합이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인데 이 하나의 중심에서부터 다른 색깔을 내야 되는 그런 방향,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럼 완전 반대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다른 존재랑 내가 합이 들어오는 거, 이것도 그렇고, 또 내가 다른 부분으로 보이는 거, 이것도 사실은 공통적으로 이 카드가 말하는 게 새로운 방향이라는 거거든요. 해보지 않은 거, 또 낯선 것인데 심지어 그거 나랑 조화를 만들어낸다. 이 목적성은 굉장히 뚜렷하게 같은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방향이나 이상적인 것, 바람직한 그런 것들, 결국에는 이 카드가 말하는 게 다른 것들이 합쳐지는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카드거든요. 또 그래서 지금 위에 첫 번째 나온 카드, 준호 카드에서도 헌신이 필요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런 에너지가 나와 있거든요. 내가 새로운 거랑 뭔가 합을 만들어가요. 아니면 내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휘가 돼야 돼요. 그때 사실 끈기 있게 지속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카드가 말하는 약속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요. 우리 이 준호라는 건 약속 중에서도 특히 결혼이랑 관련되어 있는 카드거든요. 이 결혼이라는 게 어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아내 헤라가 이 준호거든요. 이 헤라를 로마어로 바꾼 게 준호예요. 근데 이 부부 관계 생각해보면 서로 헌신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또 주고받는 게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약속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준호 카드가 말하는 강조하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약속이 영원히 지켜지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결혼 관계를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지만 항상 100%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다 각자 다른 모습이 있는데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그러면서 공존하고 주고받음의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뤄내는 거,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번 분들은 합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면 거꾸로 내 안에서 새로운 걸 파생해 나가는 거, 이걸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엄청 좋은 일이거든요. 희소식이에요. 사람들은 너 되게 좋겠다, 멋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결혼한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축하할 일이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너는 인생의 짝을 만났구나, 완성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근데 사실 실제로 그 결혼 생활이 맨날 행복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둘이 살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날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계에 헌신하기로 약속했고 또 오래 이어가려면 나도 뭔가를 주어야 되고 희생하고 끈기를 발휘해야 되기도 해요. 쉬운 건, 정말 쉽게 얻는 건 가치 있는 게 아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힘들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 뒤에 있는 힘 카드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곧 이번 분한테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 혹은 새로운 무언가랑 여러분이 합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 그게 아니면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이전의 것이 아닌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차원으로 희소식이 다가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조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되고 또 끈기와 인내를 발휘해야 한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조화를 이루려면 한쪽만 기울면 안 되고 균형이 있어야 되고 또 조화를 이루려면 끈기와 인내도 필요하겠죠. 새로운 거랑 어우러질 때, 특히 그게 사람이나 상황일 때 첫 장면은 분명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진짜 여러분의 헌신,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그거를 진짜 견뎌내고 옥석과 같이 만들어갈 때 진짜 훨씬 더 큰 소식이 될 거는 분명해 보여요. 이런 삶의 새로운 장면들, 여러분이 누군가 새로운 것과 만나게 되거나 어우러지거나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던 새로운 것들을 끌어내게 된다거나 이 새로움이 여러분을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 거고 더 끈기 있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좀 등산하는 분의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저도 사실 가끔 등산은 하는데 등산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진짜 엄청나게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올라갈 때는 정상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면 사실 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등산을 갈 때마다 좀 겁나기도 해요. 정상에 올라가는 게 끝이고 그냥 그 다음에는 케이블카 같은 거 타고 내려오면 안 될까 막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등산 즐기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등산이라는 게 정상에 올라가서 느끼는 희열도 있는데 그 내려오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려오면서 이렇게 땀을 약간 식히고 천천히 그렇게 내려오면서 올라갔던 과정을 피드백을 스스로 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굉장히 복잡했던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려오는 방향에서 생각이 정리되는 시간들이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내려오면서 이렇게 천천히 즐길 수 있고 또 여유도 충분히 만끽한다고 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또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내려와야 땀도 천천히 식고 생각 정리도 확실히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말 등산 즐기는 분들 보면 너무 낮은 산에 올라가면 힐링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올라가는 높이가 낮으니까 정상이 낮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머리가 비워질 거고 또 내려오면서 그 생각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산이 너무 낮으면 그런 시간들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높이가 좀 돼줘야 이 등산이 주는 어떤 정신적인 힐링의 효과, 어떤 멘탈의 도움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3번 분들의 카드를 보니까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약간 높이가 있는 그런 산을 올라가고 계신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요. 물론 지금 보시는 분들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올라가고 계신 그 산이 다를 거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 계신가 그 높이도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공부에 있어서 학업에 내가 산을 오르고 있다. 또 어떤 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산을 오르고 있다. 아니면 내가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떤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이제 산 높이도 다르겠지만 보시는 분들마다 어떤 산세 이런 것도 다르겠죠. 등산의 과정도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한참 정말 가파른 길을 올라가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좀 안정기에 들어서서 좀 편하게 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잠깐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내리막길이 있듯이 중간중간에 좀 변화의 공면을 맞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고독하게 혼자 산행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쟁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는 다 다르시기 때문에 지금 3번 분께서는 일단은 내가 지금 어떤 종류의 산을 오르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왔을까? 또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지금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지금 에너지는 어느 정도 남았을까? 이걸 지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지금 카드들이 말하는 패턴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등산을 해오시면서 힘든 부분도 만나셨던 것 같아요. 또 특히 지금 바보 카드랑 황제 카드랑 같이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올라가고 계신 그 산을 원래 막 이전에 많이 경험해 보신, 자주 올라오신 산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바보 카드는 이 하나의 주기가 새로 시작된다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황제 카드는 어떤 이 주기를 정복하겠어, 이런 야망이 강하다 이런 걸 말해요. 결국 내가 지금 자주 올라와 본 산은 아니고 혹은 처음 와본 산이고, 하지만 내가 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정상을 터치하겠어 이런 욕구는 강한데 그에 비해서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상태다. 근데 또 이걸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았고 매일매일이 약간 테스트 같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물론 황제 카드가 있기 때문에 내적인 욕구나 어떤 동기, 야망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잘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의지도 확실히 있으시고요. 보통 등산할 때도 보면 처음 산에 올라갈 때 그 밑에서는 등산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패기 있게 시작해요. 오늘 진짜 내가 땀 제대로 빼고 아주 정말 산을 즐기겠어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이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때는 누가 대신 등산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결국 내가 내 몸무게를 떼내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순간순간 멈추고 싶은 순간도 있을 거고 실제로 진짜 멈추는 순간도 있고요. 또 그게 내 의지대로 멈출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또 처음 올라가는 순간에는 내가 이 지점에서 쉬어야지, 저기서 멈춰야지 이런 거를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누구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3번 분들 경우에는 이런 맥락들 때문에 약간의 양가 감정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근데 그걸 직면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데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본능적인 어떤 정복의 욕구, 성장의 욕구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패턴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이미지가 약간 이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은, 하지만 등산을 멈출 수 없는 등산가, 좀 이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카드에서 지금 열매가 맺히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 성숙의 키워드가 그래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첫 번째로 별자리 카드에서는 토성의 에너지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토성은 지구보다 엄청 크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 진짜 강하다고 해요. 이 자기장의 힘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주변에 고리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 고리가 진짜 어떤 실로 연결된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돌이랑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모자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토성 주변에 있는 얼음 덩어리들, 돌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끈처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얘가 그만큼 굉장히 강한 자기장,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힘을 좀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성은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말하고요. 좀 꾸준한 힘, 일정한 힘, 거리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토성이 주관하는 별자리가 염소자리랑 물병자리거든요. 근데 이 두 별자리가 한쪽은 사회적인 성취를 말하고 또 물병자리는 공동체랑 관련돼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회적인 성취랑 공동체 자체가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토성의 구조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랑 에너지가 꾸준히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토성의 에너지가 두 별자리랑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카드를 연결을 해보면 이제 지금 3번 분께서는 등산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무작정 그냥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등산의 과정은 이렇게 익어가는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이고 이 토성이 말하는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마무리에서도 완즈 3번이랑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곧 여러분이 언덕을 하나 만나게 되고 정상을 만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정상에 진짜 버금갈 수 있을 정도의 둔덕, 이걸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완즈 3번이 좀 높게 언덕 위에 올라가서 먼 바다를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이미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룬 게 있다는 거죠. 과거부터 쌓아온 노력이 있고 염소자리처럼 이렇게 꾸준히 쌓아온 그런 노력들이 있는 거고 이걸 이제 한번 올라가서 염소는 높은 산에 올라가거든요. 매듭을 짓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앞으로 갈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실행에 막 옮기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정상을 만나고 이제 한숨 돌리고 이제 나는 내려갈 계획을 짜야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오셨어요. 아니면 뭐 시험 준비를 했어요. 이러면 하나를 정복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 계획을 새로 짜게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떤 시험 점수, 내가 점수를 하나 얻게 됐어. 이거 가지고 이제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는 산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희소식이 자격증이 되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고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명의 수레바퀴가 말하는 게 이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3번 분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성숙이 되고 그러면서 열매가 되고 열매가 완전히 익어가는 그런 장면이 희소식으로 올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조언 카드에서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산 올라오신 거 분명히 힘드셨겠지만 이게 사실은 하늘이랑 운명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제 인간보다 나보다 좀 더 큰 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왔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 카드가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를 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기쁨이 더 확장된다라고 해요. 아직은 여러분이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온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의 기쁨이 커질 거다.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열매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조금 더 한 걸음씩 더 묵묵하게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정상을 찍게 되실 거고 정상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진짜 제대로 힐링하게 되고 또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새로운 삶을 생각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어떤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좀 어둡거든요. 공간이 이제 캄캄한데 여기 이제 여러분이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켜려고 하는 좀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방에 아무도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4번분 내면에는 나는 방에 있는 불을 켜고 싶어 이런 의지가 있는데 주변에서 여러분의 귀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아니야 어두운 게 좋아 이렇게 좀 속삭이고 있는 좀 그런 어려움, 갈등들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주변 사람들이 별로 도움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또 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도움되는 사람이 없는 차원이 아니라 약간 여러분의 상황 자체가 좀 경쟁적인 좀 그런 맥락이실 수도 있어요.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누군가랑 계속 비교가 된다든지 아니면 알고 보면 다 약간 여러분한테 호시탐탐 정보를 노린다든지 뭐 아니면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여러분이 경쟁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압박감을 보이지 않게 시달리고 있는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러한 이런 반대되는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그래서 방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제 한쪽 자아는 불을 켜고 싶어 라고 하는데 또 다른 자아가 계속 그걸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계속 아니야 어두움이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좀 그런 유혹에 노출돼 있는 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내 마음 안에서 굉장히 깊은 곳에서는 나도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어, 뭐 활력적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나의 또 다른 자아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편하게 살자. 운동 너무 하기 싫어. 계속 자고 싶어. 자도 되잖아. 좀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죠. 또 아니면 여러분의 몸에 정말 건강을 방해하고 있는 습관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아를 끊어내기가 어려운 좀 그런 에너지로도 볼 수 있거든요. 꼭 건강만이 아니라 뭐 어떤 금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어요. 돈을 모아야 돼. 검소하게 살아야 돼. 뭐 한쪽 자아는 그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자아는 아니야 나 돈 쓰고 싶어. 막 충동구매도 하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약간 양가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면 자극에 계속 노출돼 있어요. 내 자아는 계속 강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근데도 계속 이렇게 흔드는 그런 주체가 있는 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4번분들 중에서는 내면에 정말 자아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아니면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근데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타협하게끔 더 좋게 가게끔 유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좀 그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아니 내면에도 갈등이 있는데 바깥에서도 이걸 도와주지 않는 거죠.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의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습관들 이거를 자꾸 권하는, 유혹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존재하고 있어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건강하게 먹고 싶고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하고 싶고 도시락 싸서 혼자 먹고 싶은데 계속 점심시간에 야 우리 배달시켜 먹자, 당 높은 거 먹자, 나트륨 높은 거, 아주 맵고 짠 거 이런 거 자극적인 거 먹자 이런 친구가 있는 좀 그런 에너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불을 켜고 싶은데 계속 옆에서 불을 켜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 4번분 경우에는 이렇게 불을 켜야 되는데 주변에서는 불을 켜지 말라고 그러고 못 켜게 하고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좀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카드에서도 칼 7번 카드가 2번이나 나와 있거든요. 이 첫 번째 자리에 뽑은 거는 이제 현재 여러분의 환경적인 요인, 또 이미 어떤 설계돼 있고 펼쳐진 그런 상황을 말하고요. 지금 마지막 카드는 조언 자리에 뽑은 카드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자리에 같이 나왔다는 거는 당신이 지금 환경적인 요소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걸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좀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칼 7번 카드가 말하는 게 좀 교묘한 전략을 말하고 나를 끌어내리고 방해하는 어떤 속임수 좀 이런 차원을 말해요. 원래 이 카드가 엄청 좀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물건을 훔쳐가는 타이밍을 노려서 나의 중요한 칼을 뺏어가는 좀 그런 모습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보이는 거에 속기가 쉽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도둑한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나 지금 칼 훔쳐가는 거 아니고 칼 정리하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이런 순간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이 도둑은 들키지만 않았으면 훔쳐갔을 거고 들켜봤자 어차피 거짓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둑 입장에서 잃을 게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일단 4번분께서 듣게 될 희소식은 여러분이 이 도둑을 알아보게 되고 이 도둑의 속임수를 잊지 않게 되고 속임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조언에서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기도 하고 또 첫 번째 나온 칼 7번 카드는 메인 카드가 완주 여왕이거든요. 완주 여왕은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고 상황을 싹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적인 면도 갖추고 있는 여왕을 말해요.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 내 성은 내가 지킨다. 내 몫은 내가 챙긴다. 이런 의지도 강하고 또 능력도 있고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거든요. 이런 도둑은 진짜 완주 여왕한테는 꼼짝 못하죠. 이제 그래서 아마 조만간 4번분은 여러분은 방에 불을 켜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 그걸 일단 알아채시게 될 거예요.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진짜 내 편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누군지 나한테 도움되는 자아는 또 어떤 건지 이거를 안다는 거는 나한테 무기가 생긴다는 걸 말하거든요. 또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죠. 또 반대로 나한테 도움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나의 내면의 자아 중에서 정말 필요 없는 건 뭔지 이제는 어떤 고정관념은 버려야 되는지 어떤 생각은 바꿔야 되는지 어떤 집착들은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단점을 진짜 메워갈 수 있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카드가 자신감과 자기 애정을 말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카드들은 지금부터 4번분이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걸 원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가운데 카드를 보시면 여사제 카드랑 은둔자가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약간 자발적으로 외로움을 선택한 사람들을 말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락을 싸려고 그러는데 방해하고 있는 동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지금부터 4번분께서는 오히려 이제 외로움을 일부러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누가 나한테 도움되는 인연인지 아닌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좋은 인연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자발적으로 외로움을 선택하셨는데 그때도 진짜 늘 한결같이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한테 필요한 사람인 거죠. 이런 차원으로 맥락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진짜 여러분한테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런 인연들을 진짜 발판 삼아서 방에 불을 켜게 되는, 좀 인생의 어떤 새로운 태양을 경험하게 되는 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큰 희소식이 될 거고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방을 얻게 되면 거기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이 생기고 자유도 생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나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 내 안에 있는 자아의 하나의 차원이라면 나를 더 스스로 발전시켜주고 더 키워줄 수 있는 자아, 그건 어떤 걸까?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기쁨들, 이런 것도 더 크겠죠.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피닉스가 나와 있거든요. 신선한 삶의 새로운 방식이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떠오른다, 이 개념은 이 태양이 떠오른다, 이때 쓰는 단어거든요. 어두움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생기고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밝은 삶, 이게 이제 곧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걸 잘 알아보시고 여러분을 반대하는 세력은 어디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채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외로움을 선택해 보세요. 정말 나한테 도움되는 상황은 뭔지, 도움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도움되는 습관은 무엇인지, 또 도움되는 사람은 누군지, 이걸 제대로 구분하시는 게 희소식의 시작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좀 더 밝고 새롭고 즐거운 그런 삶으로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가장 큰 흐름으로 느껴지는 것이 좀 금전적인 차원으로의 희소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카드에 차하우스 카드가 나와 있어요. 차하우스는 원래 가족을 말하고 좀 뿌리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가족이다, 뿌리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감정적인 차원을 더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근데 사하우스가 말하는 뿌리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이 뿌리가 튼튼하려면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 수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뿌리가 굵고 튼튼해지려면 밑에서 환경적으로 좀 받쳐줘야 되고 안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땅이 좀 거친다든지 뭐 모래밖에 없다든지, 근데 비도 내리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정말 유전적으로 뛰어난 그런 뿌리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뿌리 내릴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간다, 또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 뭐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이냐, 그 사이즈가 중요할 거니까 돈의 액수를 한번 대충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1억이 생겼다면 있는 대출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그 1억을 대출금 갚는 데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부모님이 지금 뭐 집이 상황이 안 좋아, 뭐 건강이 안 좋으셔, 거기에 지금 1억을 쓰겠어, 뭐 이러한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그걸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갑자기 어떤 여유 자금이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쓰임이 될 것이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걸 물어보면 사실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느 부분이 지금 계속 마음 쓰이고 있는 건지, 여유 생기면 그걸 하고 싶었어, 채우고 싶었어, 약간 그 결핍의 요소가 어디 있는지 그걸 추론해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대출금 갚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라면 지금 머릿속에 그분은 대출이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고, 아니야, 나는 부모님한테 쓸 거야,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그분은 부모님의 어떤 부족한 여건, 어떤 어려운 상황들, 이게 지금 계속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매달 돈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 돈을 쓰거든요. 먹고 사는 게 다 비슷하다고 말하긴 하는데 사실 사람마다 그 명세서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자기 소비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일정해요.
이제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을 보면 또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를 가정해 보면 그 사람의 그 뿌리, 원천적인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하우스는 금전이랑도 연결될 수 있어요. 내가 시간과 에너지가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뿌리로 연결되고 어느 뿌리로 갈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또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풍요의 여신이 나왔는데 이 여신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눔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과일을 나눠주고 있고 또 빛을 나누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과일이라는 거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 그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어떤 자연의 생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굉장해요. 또 완벽한 상태로 이렇게 완전히 익어져 있는 과일은 타이밍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 상할 수도 있고 썩을 수 있죠. 그러니까 딱 맞게 진짜 맛있게 익은 과일 가치가 높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래도 여신이 초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초는 타면 탈수록 녹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유한한 자원이다.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 여신이 불을 켰다는 거는 이미 이 여신이 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는 여유가 있어요. 넉넉하니까 여유롭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금 사하우스랑 연결해 보면 5번 분한테는 지금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뭐 한정된 자원, 또 귀한 자원, 이게 이제는 넉넉해질 거다. 여유로운 상태가 될 거다. 그리고 그거를 나눌 수 있게 된다. 나눔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희소식으로 작용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갑자기 1억 생기면 어디에 쓰실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제가 예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뭐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 진짜 생기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사실 한정된 자원의 대표적인 게 돈이지만 돈이 아니라 시간이나 체력을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랑 체력도 엄청 귀한 자원이거든요. 또 한정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만간 돈이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남는 시간이 있어서 그걸 뭐 나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제대로 쉬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특히 여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돈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여행이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의 한정된 자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일이에요. 대신 그만큼의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상에서 내가 벗어났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한테는 일상이지만 나에게는 비일상인 곳으로 간다. 새로운 걸 체험한다. 이렇게 비일상을 경험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신선하고 짜릿한 경험이 되는데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행에 여유가 생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아까 뭐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이 나서 내가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유를 만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또 오늘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 카드들이 말하고 있는 나눔의 에너지는 우주의 원리가 적용되거든요. 보통 우리는 뭔가를 나눈다 그러면 보통 나한테는 좀 마이너스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기부한다 그러면 내 돈에서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돈이 진짜 많아야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주적 원리에 따르면 오늘 동전의 여왕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에너지는 다른 차원이 있어요. 1억을 기부하든 10억을 기부하든 그 기부하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주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뿌리를 보거든요. 전 재산이 1억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억을 기부하는 거랑 전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억을 기부하는 거는 사실 그 돈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진짜 차원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1억을 구성하고 있는 무수한 1원이 있는데 그 각각의 1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그런 식으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더 깊게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에너지에 맞춰서 나누는 사람한테 같은 에너지로 돌려줘요. 같은 금전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래서 5번 분은 뭔가를 나누게 될 때 무조건 그게 마이너스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반드시 우주적 원리에 의해서 업보가 되고 카르마가 돼서 다시 여러분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나눌 때도 현명하게 잘 에너지를 모아서 규모 있게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나눠야 돼요. 그래야 그게 돌아올 때 나의 우선순위에 맞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꼭 뭐 돈을 나눠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떤 분들은 시간의 에너지가 생기고 뭐 여유가 생기고 뭐 이제 그래서 봉사활동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나누는 사람, 이제 그런 것들을 우주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 교류예요.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물질로 돈으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돈을 기부하면 그 업이 돌아오는데 오래 걸려요. 왜냐면 물질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나의 시간이나 에너지나 열정을 나누면 그 돌아오는 순환의 주기가 훨씬 더 짧아져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하고 나서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나는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에너지의 순환이 빨라서 그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5번 분들은 여러분의 한정된 자원, 귀한 자원, 뭐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체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여유가 생겨서 그걸 이제 나눌 수 있는 정도까지 되실 거예요. 정말 그거 희소식이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쓰지 마시고 이 나눔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여러분한테 카르마로 돌아와서 더 큰 희소식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잘 활용하셔서 더 큰 복으로 받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